자, 지금 이 앞에서는 기존 평가가, 이 평가 항목들은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본문 요약 평가 흐름도인데, 제가 이 평가 흐름도를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사항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자댁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게 총 업무가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이신데, 이 7가지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그 어르신들 등급을 받기 굉장히 요즘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등급을 처음 받은 어르신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첫 방문에 수급자댁에 가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어르신 등급을 받자마자 뭐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 공단에서 원하는 업무 프로세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어르신이 등급을 받게 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선은 어르신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좋아지셔서 어르신의 삶의 질도 좀 높이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와 수급자 보호자한테 예방에 관한 자료를 드리는 게 이 자료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에 관한 자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르신 댁에서 보시게 되면 어르신 댁에 이제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선은 해야 될 거는 급여 제공을 어떤 걸 해드리는 건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 제공 계약의 안내가 어르신들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돈과 좀 시간입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얼마의 돈이 드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가 됐으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 항목이 이제 급여 제공 안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게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위험도 평가는 낙상 용차 인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욕구 사정은 그 어르신의 욕구도 있지만 보호자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그 욕구를 8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욕구 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은 위험도 평가와 욕구 사정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건, 이분이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계획이시고요. 그 계획대로 진행될 때 저희가 공단에서 어르신한테 등급을 받게 되면 인정서, 복지운국 급여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장기용 계획서를 받으시잖아요. 표준장기용 계획서에서 보시면 어르신이 요양하고 목욕하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좀 제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어르신이 뭐 가족요양을 원하세요. 그래서 가족요양을 원했더니 가족요양 서비스만 진행을 했다. 이럴 경우는 표준장기용 계획서와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는 게 이제 계약 책임 및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센터에 오셔서 개인정보보호랑 이제 사물함이 있는 거기다 보관하시면 되는 게 총 7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제가 7가지 항목을 이제 쭉 잡아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평가 항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수급자 댁에 처음에 가시게 되면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더 어르신의 건강을 좀 좋게 하고 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좀 호전되실 수 있도록 예방에 관한 자료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방에 관한 자료. 예방에 관한 자료를 드릴 때 뭐를 드려야 되느냐?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머리가 아프시면 치매, 자, 목이 마르시면 탈수죠. 많이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얼음판에 넘어지시면 낙상 같은 게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 어르신이 아주 누워 계시면 관절이 아예 굳어지시면 관절 자체가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관절 구축에 대한 거. 그 어르신들이 요즘 뭐 그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인데 어르신들도 뭐 치매나 사회적 약자가 되시면 노인 학대에 대한 게 중요도가 커지는 거죠.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제공을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5가지 평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평가 방법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뭐 센터에서 이 현장에 대한 자료를 우선 기록을 갖다 놓습니다. 기록을 갖다 놓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갖다 놓는 거죠. 왜 이 자료들이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면 이 자료는 어르신 건강이 더 호전되게 하기 위해서 신체 유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다 저희가 갖다 놓으신다는 목적을 이해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 자료를 현장에 갖다 놓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공단 측에서는 현장에 갖다 놨어. 그러면 현장에 놨던 거 끝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었는지. 우리가 갖다 놨다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 기관한테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이나 어르신 보호자한테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를 면담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갖다 놨을 때 공단 측에서 와가지고 이 어르신한테 설명 들으셨어요? 물어볼 텐데 내가 이거를 자료는 뭐 저기 갖다 놓긴 했는데 뭐 설명 잘 못 들었어. 이렇게 되면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4점이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네, 되셨죠? 제가 이제 이 뒤에 자료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걸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료에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센터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우선은 세팅을 해놓습니다.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가서 수급자 댁에 비치도 하고 센터에서 보관하는데요. 센터에서 보관하는 자료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수급자 댁에 나열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쭉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각자 센터를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예방 관련된 자료가 7가지가 여기 수급자 댁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가지가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체 제가 한번 다 끝나고 나서 앞편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르신한테 예방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 그러면 급여 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 계약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 계약 시 급여 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냐? 제가 앞에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돈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뭐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3시간씩 서비스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르신 댁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건 현장일 텐데 그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르신이 내가 설명을 들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센터에서 이런 계획표 같은 걸 다 갖다 놓습니다. 왜 갖다 놓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왜 갖다 놓냐면 어르신들이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교육했는데도 잘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자꾸적으로 기억해드리기 위해서 요 계획표 같은 거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달라는 계획표 같은 것들을 수급자 댁에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갖다 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는 어르신이 이런 계획표랑 설명 들으셨어요? 했을 때 받았어.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았어. 그렇게 되면 급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급여 계약서는 이제 두 부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수급자 댁, 한 분은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가정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수급자 댁에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야 아줌마 이거 좀 해줘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아줌마라는 게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주머님이 아니시고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한 국가 자격증을 따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원 대우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해줘죠. 다 해줘는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어르신만을 위해서 어르신만이 쓰시는 공간, 어르신을 위한 식사, 어르신만을 위한 법인 거지.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본인이 건강하셨을 때 내가 막 아들 밥도 해주고 뭐 지금 우리 남편 밥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것 좀 뭐 선생님 와셔서 해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다가 그걸 중단해 버리시면 꼭 문제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어르신만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해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의 평가 방법은 이거를 어르신 교육 받으셨어요? 하게 되면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게 면담으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 계약서에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항목들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저희가 쓰는 계약서 양식을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본인의 센터에 맞게끔 작성하셔서 쓰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계획표입니다. 계획표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이 며칠을 이용하면 내가 본인 부담을 얼마나 들겠구나 이 계획표고요. 이게 급여 제공미가 직원 대우인데 아줌마 어디 다 해줘 이렇게 쓰시지 않도록 호칭 문제라든지 직원 대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이분들의 업무는 뭘 하셔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실 면담인데도 서류를 갖다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보호자 어르신들께서는 교육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교육은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센터에서 와서 여기서 다 해줬어. 여기서 다 해줬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급자에다가 면담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유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서를 진행하고 나면요. 어르신의 상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할 때 이 처음에 위험도 평가, 욕구조사, 급여제공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세트라고 생각하냐면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서비스 계획을 세웠다는 것들이 요 3가지로 이제 공단 측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보세요. 타당한 평가도구라는 게 보이세요? 타당한 평가도구. 타당한 평가도구인데 제가 센터 이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은 이 낙상 요청 인지가 페이퍼가 막 4장 5장씩 되니까 요거를 합치시는 거는 좋은데 요 합치셔서 막 항목을 빼버리시거나 막 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타당한 평가도구냐면 밑에 보시면은 요런 사람들 있죠. 요곳에 누구 브레든스케이 KMMS 요게 군단 측에서는 타당한 평가도구라고 해서 어르신은 너희 마음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타당한 평가도를 조수해서 내가 이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요거대로 평가를 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꾸시면 네 보시면 또 4점이 못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타당 평가도 잘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자 성함 평가 일자 작성자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성함 작성자명은 다들 잘 하세요. 근데 문제는 평가 일자입니다. 평가 일자. 평가 일자는 언제 해야 되냐면 제가 이 흐름을 잡아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우리가 첫 수급자 댁에 갔을 때니까 급여 서비스 제공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급여 제공하기 서비스 전. 왜냐면 우리가 어르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서비스 바로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개시 전인 겁니다. 급여 개시 전. 네, 계셨죠? 급여 개시 전에 낙상, 욕창, 인지 검사를 하셔라. 이게 이제 평가 방법이 이제 나타났죠. 기록인 거. 기록은 뭐냐? 딱 페이퍼가 있어서 페이퍼에 작성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작성하고 놓으시고 그 페이퍼를 가지고 계셔야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어르신 댁에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르신 댁이 아니라 이 기록은 센터에 가지고 오셔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전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수급자 이제 그 어르신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수급자 욕구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의 목적은 우리가 어르신 상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알았어. 그러면 수급자나 이 수급자 보호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기 요양이란 게 어르신만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호자도 본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욕구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욕구평가인데요. 욕구평가도 아까도 저희가 서비스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위험도, 욕구평가, 급여 제공의 세트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 날짜를 같은 날짜로 맞춰주세요. 작성 날짜를 같은 날짜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욕구평가는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잘 실시하라는 거고요. 욕구평가의 총평이 있죠. 총평을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할 때 보니까 욕구평가들은 다들 잘 하시는데 이거를 종합평가를 좀 허술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쓰셔서 이분이 욕구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충실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 욕구평가 8개 항목이 있는데요. 욕구평가를 다 8개 항목을 잘 쓰셨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또 판단 근거입니다. 판단 근거.
그 욕구평가지 공단에서 준 서식에 의하면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로 나왔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2020년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8개 항목이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 8가지 항목에 이 체크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뭐 신체 체크하고 밑에 네모 박스가 있죠. 근데 체크들은 다들 잘 하시는데 이 네모 박스에 쓰는 판단 근거를 허술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네모 판단 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판단 근거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체 상태다, 인지 상태다, 질병 상태다. 뭐 요거 세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신체 상태는 우리가 앞에 뭐 낙상 조사를 했더니 낙상 요창 인지 검사 한다고 했잖아요. 낙상 요창 인지 검사를 했더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거 신체 상태를 봤다. 이 정도 판단 근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호자한테 물어봤더니 힘들다고 뭐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질병 상태 같은 경우도 뭐 과거 병력이 어땠고 지금 진단은 어떻게 받았고 약을 어떤 거를 좀 드시는 걸로 봐서 질병 상태가 이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인지 상태도 느낌 오시죠? KMMSE 점수를 통해서 인지 경능 검사했다고 몇 점이니까 뭐 좀 치매가 이렇게 의심된다. 아니면 치매 약을 드시고 계셔서 의심된다. 이 정도. 이렇게 판단 근거를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록이란 게. 기록은 또 잘 작성하셔서 센터로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위의 내용은 제가 이제 흐름 잡아드린 거 한번 쭉 자세히 보시고요. 이게 제가 이제 낙상 요창의 이 뒤에 내용은 뭐냐면 그 센터에서 페이퍼를 다 이렇게 일일이 작성하시면서 하실 때 힘들어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순서의 머릿속의 흐름을 갖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욕구평가도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욕구평가를 하시게 되면요. 뒤에 내용은 위의 내용들은 페이퍼가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이제 좀 도움되시면은 쓰시라고 제가 이제 넣어드린 거고요. 그다음 낙상 욕창인지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사례 예시들을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넣어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좀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좀 욕구사정 예시에서 이 세모 동그라미 X면 X는 거의 완전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X 완전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를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놔서 관리하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 총평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위험도 평가와 욕구 평가를 이제 하셨으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센터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수급자분이 생기시면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빨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서비스 제공하고 일정 등록을 하려면 급여 제공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부터 막 세웠다가 출력 두부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면서 그냥 이제 바로 서비스 매칭이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 일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변화 상담을 했든 어떻게든 이게 생기니까. 근데 입원해서 점수를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보시면 제가 표준장기용 계획서 받았던 거, 자, 욕구평가, 낙상, 욕창, 인지, 위험도 평가, 이거를 어떻게 보이시나요? 반영하라고 돼 있죠.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위험도, 욕구, 이제 계획, 이게 딱 쇠사슬이 걸려있듯이 딱 다들 걸려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페이퍼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되는 세트라는 게 이런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가 세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했는지 자료를 확인하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욕구평가의 총평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급여 제공 계획에서 우리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서비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계획표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욕구평가에 우리가 총평이 나왔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에서는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묻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주의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두부를 출력하셔서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겠다 하고 보호자한테 이제 서명을 받으시는 게 이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게 반영하신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뒤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이거는 그 급여 제공 계약서 예시인데요. 제가 예시를 4가지를 넣어드렸어요. 4가지는 뭐냐면 한 분은 뭐 가족요양일 수 있고 한 분은 내부를 어떻게 했냐면 가족요양 아니면 5등급 그 다음 1, 2등급, 3, 4등급 예시로 한 4가지 기준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서비스 일정 등록을 하시죠. 근데 일정 등록을 하실 때 이 항목들을 빠뜨리는 센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준장기용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등급을 받는 표준장기 계획서를 봤는데 그러면 표준장기 계획서는 급여 종류, 급여 비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시간만 서비스를 받고 방문 요양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요양 서비스를 했어요.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또 서비스가 이제 목욕하고 목욕, 요양하고 목욕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목욕은 안 하고 요양만 서비스 제공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죠? 표준장기용 계획서와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사유. 그냥 사유가 아니고 충분한 사유죠. 이게 충분한지를 저희가 좀 애매한데 충분한 사유는 뭐냐?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조합하여 판단을 하는데 상담일지가 뭐죠? 상담일지. 네, 상담일지 초기 상담일지일 수도 있고 변경사유서는 저희가 자칫 만든 서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급여 제공 계획서 종합 의견 등을 기록으로 있어야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제가 이제 위험도 평가, 욕구 평가를 통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거고 관리하기 편하시는 건 이건 제가 변경사유서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변경사유형 양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어떻죠? 기록입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센터에 보관해 놓으셔야 되는 게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을 써놓으셔서 보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계약 통보를 전원 말일까지 이제 일정 등록하듯이 일정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표준장기계획 작성 예시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구 땡땡 어르신이다. 그러면 주 5회고 목욕 주 1회 서비스가 표준장기계획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변경 내용으로는 목욕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뭐 어르신은 보호자한테 타인에게 자신을 모여주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납부형성을 제공받다고 해서 우리가 잠정적 보호를 위함. 이 정도 6하원칙 정도는 써주셔야지 충분한 사유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표장 받아서 서비스 내용이 무조건 다르시면은 표장계획 변경사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시게 돼서 이제 이 기록들은 개인정보죠.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들은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센터 사물함에 보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으론 현장에서 본다는 거죠,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 신고하실 때 개인 사물함에 잠금장치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네.